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주제는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을 가지고 말씀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가지고 한번 이참에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방송 진행합니다. 지금 이번에 경영 지도사 시험에 이제 최종 합격하셔갖고 심수 수습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1월 초에 등록증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등록증을 받게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경영 지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처음 나오시면 맨 처음 하기 제일 편하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하시는 분들은 다 채워서 1년에 10개사, 30일 다 채워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를 안 하시고 뭐 수년이 지났어도 단 한 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하여튼 오늘 천천히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컨설턴트들은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으로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 자기가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영역과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뭐 내년에 뭐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1월 달에 운영 지침이 나오니까요. 이 공지사항 여기 보시면 2024년도 현장 클리닉 운영 지침 나오면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보시면 일단 등록을 하십니다. 등록하시면 세 가지 콘텐츠, 통상적으로 이제 마케팅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마케팅, 경영 전략, 뭐 창업, 이런 정도 이제 등록을 보통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야가 아닌 걸로 들어오면은 컨설팅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기서. 예, 여기선 그렇습니다. 무슨 일반적으로는 컨설턴트가 어떤 이 장벽이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선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등록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창업, 법무, 금융, 인사노무, 세무 쭉 생산관리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도 있고 이제 창업도 있고 경영 전략, 이렇게 경영 전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관리 하시는 분들은 생산 관리 하셔야 되고 인사 너무 뭐 또 상관없습니다만 수출도 괜찮고, 하지만 자기가 여기서 세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아마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를 하겠다, 경영준사인데 이런 거 증명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변호사들이 거의 많이 들어간 영역이고요. 인사노무 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노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세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비즈니스 지원단에는 경영 지도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무사, 노무사, 다른 또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는데, 어, 변경이 아마 될 겁니다. 해도 근데 되는데, 뭐 초창기에 통상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창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 이건 뭐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 보고, 마케팅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컨설팅이 필요한 그 기업들이 소상공인도 되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음식업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안 되고 학원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게 소상공인 중에서도 너무 단순한 걸 파는 이런 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분류표에 또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뭐 100%다 되는데요.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는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여기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 들어가 갖고 자기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비즈니스 지원단에 고용된 이 상담위원들이 그걸 적부여부를 상담을 해줘요.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어느 경우는 좀 형식적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되게 꼼꼼하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연중 나눠서 써야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희한한 거는 저기 경기청 같은 경우 여기는 조금 이 상담위원들이 좀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좀 빡빡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신청기 정보 이런 거 일반 정보를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한 내용 애로사항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도 신청하시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클리닉을 추천을 합니다. 그쪽에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업체가 클리닉 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 같이 컨설턴트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컨설턴트가 이제 선정이 되시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셔야 되겠구나. 신청을 하면 전문 상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담이 지나고 나면 현장에 추천하고 그럼 승인이 납니다. 그럼 클리닉 위원은 이거는 기업이 선정하는 거고 수행 계획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청에서 수행 계획서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서 수행 계획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 기업 입금하게 됐습니다. 자부담 20%하고 그 부가세요. 그래서 30% 정도 됩니다. 3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관악, 뭐 용산 뭐 이래갖고 수재가 났거나 뭐 어쩌고 해갖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없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 운영이 입금하고 나면 현장 나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통상 3일을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루는 자료 조사를 하느라고 직접 대면 상담은 안 하셔도 돼요. 이틀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그 현장 지도 결과서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현장 지도 결과가 승인이 되고 나면 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종결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이게 단순한데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보고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컨설팅 사진을 방문할 때마다 한 장씩 찍어서 첨부해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형식적인 절차예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컨설팅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정형화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컨설팅 했던 내용을 쭉 기재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올리면 반려당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놓으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필요 양식을 제가 사용했던 거 몇 가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거 했을 때 제가 고생했던 게 컨설팅 그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동기들은 다 처음이니까 다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고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때 안 도와주신 분 저도 지금 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보고서가 사실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뭐 몇 개 드리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보고서 문제.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되는 문제 말씀드렸죠. 이 사진 등록 안 되면 나중에 결과 보고서 승인이 안 납니다. 지금 이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 전산상에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비즈니스 지원단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상에다가 그 1, 2차 했던 내용, 2일차 했던 내용, 그래서 개선했던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컨설팅 보고서를 또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내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컨설팅 보고서는 걔보다는 훨씬 좀 구조적이어야 되고 훨씬 좀 이렇게 체계를 좀 갖추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뭐 한 30분만 제대로 알려드리면 지금 대부분 다 알려드린 겁니다만은 또 실감이 안 나시니까 뭐 컨설팅 보고서 놓고 앉아서 차분차분 이렇게 알려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나 마케팅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 잘 팔리길래 이 위해서 SNS 마케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어,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요. 키네마스터를 통해 갖고 동영상을 편집을 해갖고 이거 등록을 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이거 역시 뭐 정형화된 게 없으니까 여기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회사를 홍보하고 싶어 한다. 그럼 유튜브 채널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운영해서 그 위에 후에 성과가 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는 거가 내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 단지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려고 그러면 뭐 편집을 해야 되고 이걸 또 무슨 뭐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틀짜리 현장 클리닉이고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꽤 많은 돈을 최소한 뭐 500에서 700 정도는 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정도 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또는 우리는 지금 해보니까 회사가 지금 뭐 창업해서 몇몇에서 의협에서 왔는데 회사 무슨 조직이 뭐 절차도 뭐 제대로 없고 뭐 이런 게 없다. 그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략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럼 회사의 뭐 결제 라인이라든가 뭐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거 ISO 같은 거 아무거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선 해주면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회사의 시스템 만들어 주시는데 별 문제 없으시고요. 또 뭐 전략을 짜달라. 그 전략은 뭐 업체하고 말해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자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 전략 보고서도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5인 기업, 뭐 10인 기업, 뭐 30인, 50인 규모가 달라지지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잖아요. 제조업이면 이걸 만드는 저걸 만드는 전략이 이게 B2C냐 B2B로 그냥 뭐 나눠지고 수출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툴들을 좀 갖고 있으면 그 툴에 맞춰가지고 좀 업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내고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요. 여기에 전문 용어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아까 같이 기업에 이렇게 실적이 들어오고 하면 기업체에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체에서 이게 저기 그 업체를 보면 비수준에서 이 전문 용어 이게 골라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업이 나를 찾아갖고 나한테 신청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에 등록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행 실적들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그동안 현장 클리닉 실적들이 여기 쭉 쌓이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 많이 했네? 잘하겠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택받을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년 정도 했는데 업체가 저를 찾아갖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 뭐 노골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자, 컨설팅을 받으세요. 날 신청하세요. 이런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자기가 업체를 이렇게 조인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굳이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업 형식을 띄지는 마시고요. 아는 업체를 있으시면 가서 그 업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지원단의 현장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아니 자부담 20%만 내면 3일간에 실질적으로는 하루 자료조사 기간 포함해서 빼면 이틀간에 현장 클릭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요. 더불어서 거기다가 저도 거기에 전문 용어 등록되어 있으니 저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신다면 제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영업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작을수록 그리고 인원이 적을수록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냥 결과치만 주고 그것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 모두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 모두 홈페이지는 아시겠지만 네이버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잖아요. 기업이 홈페이지 없는 작은 기업들 무진장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미지 기반형으로 해갖고 홈페이지 같이 구축하면요 이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영상 편집 툴 뭐 키네마스터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는 거 역시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사진 같은 거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드시니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공부하시는 건 제가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어려워집니다. 뭐 포토그래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진짜 그 편집 툴 갖고 한다든가 하면 어려워지는데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모두 홈페이지 구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지원단의 전문위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하실 때 공지사항을 통해서 2024년도 운영 지침을 확인하셔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되겠네 안 되겠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과 달라진 게 컨설팅 시간 자체가 바뀌고 그래요. 전에는 4시간이었고 점심시간 끼어도 상관이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이 포함되면 그걸 빼고서는 4시간이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하시면 2시에 끝납니다. 이게 12, 그래서 12시부터 1시 빼고, 1시, 2시, 3시에 끝나네요. 이렇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9시에 시작하면 12, 하나, 2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까지 밥 먹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이런데, 또 좀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침을 보셔가지고 이 신청을 업체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뭐 수행 계획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오늘 신청도 상담했는데 내일부터 한다 이러면 그거를 승인해 가지고서는 자본에 입금할 시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뒤로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빼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주의사항 같은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특허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 중에서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 경력이 있거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여기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침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지침까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고 그 지침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제외업종 같은 게 있거든요. 통상 이거는 거의 다 통용되는 제외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향락, 유흥, 뭐 무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모든 업종에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지침을 읽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문용어 등록을 하신다. 이제 지침을 읽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업체한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업체가 여기 들어서 현장 클리닉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담위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청에 있는 서울청 뭐 경기청에 있는 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어쩐지 적정한지 물어본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승인을 해준다. 그러고 나면은 업체가 나를 뭐 본인을 선택하게 하셔야지 뭐 다른 사람 선택하면 이걸 할 이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한다. 그럼 그때 업체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수행계획서 등록을 하고 수행계획서 승인하면 자부담을 입금을 하고 그 컨설팅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컨설팅 수행 결과를 인터넷상에 등록하시고 결과 보고서 올리시고 사진 첨부하시고 거기까지 해서 평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컨설팅 대금 수령하시고 한 건 종결하시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뭐 쭉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지침 이렇게 보시고 한번 차박차박 찾아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 또 잘 모르겠다. 좀 더 좀 자세히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2잔에 상세하게 알려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배우실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저기 어,
뭐냐면, 지금이 좋습니다. 2월 초까지가 컨설턴트들이 사실은 조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테니까 지금이 좋고요. 제가 뭐 어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고 사전에 준비한 거 없이요. 또 편집할 생각 없이 그냥 쭉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